대동강의 얼음도 풀린다고 하는 우수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일교차는 아주 심하고 그리고 추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요런 때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나라 안팎의 살림살이 이거 정말 종잡기가 어렵다.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 대한민국 호라는 배인지 참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에 국회에 180석을 가지고 있는 정말 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초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 그들의 문제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직입, 이 180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을 채 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에 만들어진 이들이 보여준 발자취, 이건 정말로 참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권 세력이니만큼 집권당의 입장에서 집권하고 있는 정부 측을 비호해주고 막아준다.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너무 경우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 비호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이라는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국회, 그런 국회는 국회로서의 아무런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장된 권력, 임기 내 보장된 권력,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정치의 최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 그 밑으로만 들어가려고, 자청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국회라면 정말로 이 국회를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 와서 보면 이 국회라는 권력이 180석 중에서도 그 중에서 다수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은 몇몇 극단적인 의견에 쏠려 있는 그런 사람들의 또 입과 손에 의해서, 그들의 발걸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더욱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180석이라는 다수의 의석의 행보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거의 이제는 법치 파괴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솔직한 채널 24K의 의견입니다. 뭐가 그렇게까지 그렇다는 것이냐? 우선 이제 위헌 시비가 극렬했죠. 대한민국의 헌법 파괴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을 가는 학자들이 위헌성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참 법 좀 안다는 사람들은 그 위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까지 동의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마는 이 공수처법을 애초에 흠결이 있게 만들어진 공수처법까지 또다시 흠결을 가진 상태로 보완하면서 그것을 수정해서 결국은 제도화로 밀어붙인 이런 행위 같은 것, 이것이 사실 이 의석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겠죠. 그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같은 이런 이제 민주화운동에 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도 말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말라. 이렇게 쐐기를 박는 법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같은 거를 밀어붙여서 정말 이게 민주사회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냐? 어떻게 역사적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들춰보려고 하지도 말라. 이런 입법을 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도 있느냐? 뿐만 아니지요. 북쪽에다가 풍선 좀 날린다고 해서
풍선 날리지 말라. 소위 북쪽의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제적으로까지 이 문제를 일으키고 유엔에서까지 비난을 받는 이러한 행태를 자초한 것, 그것이 바로 이 180석이 한 일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어떤 규모의 예산안을 어떻게 만들든 무슨 국민들에게 어떻게 금전을 살포하든 그거 하나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다가 더욱더 힘을 실어주기까지 하는 이러한 행태, 말하자면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권의 포기, 이런 행태로 일관을 하고 대통령이 뭐라고 이거 법률 좀 빨리 좀 시행했으면 하면 그냥 뭐 이유 없이 국회법이 어떻게 생겼건 그 여하에 상관없이 밀어붙이는 이러한 통법부적인 전략 뿐입니까? 의원들 중에서 장관 그냥 들어와 그러면 그냥 대통령이 들어와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쫓아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의원직을 겸직하는 장관이 도대체 몇입니까? 완전히 국회의 기능을 포기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1인당 1년에 6억 원에 달하는 세출을 부담을 해 주어야 하고, 결국은 그런 속에서 또 이제 대형 사건을 터뜨렸죠. 검찰개혁 이거를 부르짖다가 이제 그 본색을 드디어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낸 셈인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검찰개혁하려고 그랬는지 알아? 바로 이거였어. 이거죠. 뭐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또 만들자.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입법화 단계에 이제 돌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작정을 했으니까 또 입법을 하겠지요. 이게 무엇하는 기구냐? 채널 24K에서 앞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에 관한 권한을 경찰로다가 이제 이관을 시켰고, 많은 부분을. 그리고 6대 범죄에 관해서만 이제 남겨뒀죠. 뭐 고위직들이 저지른 범죄는 또 공수처법에 의해서 공수처로 넘겨버렸고, 검찰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6대 범죄라는 것에 대한 수사권, 이것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이제 수사권 자체를 검찰은 갖지 마라. 검찰은 그냥 기소권만 가져라. 수사는 그냥 다 다른 기관에서, 공수처는 뭐 기소권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고, 경찰 그리고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겠다. 언론들이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은 검찰청의 해체다. 이런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건데, 참 전 지구적으로 선례를 찾기가 어려운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패를 저지르고 나선 주역들이 누구냐? 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친조국 의원들 셀프 구명 입법. 자기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이렇게 사진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 전부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이미 기소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을 해체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경악할 노릇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조선시대 제도를 한번 빗대서 얘기해 보자면, 도적대들이 자기들을 잡아놓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포도청을 해체해야 하옵니다 이러고 주상전하께 주청한 셈이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정권이, 독재 권력들이 말기에 이르렀을 때 앞뒤 가리지 않는 몇몇 나라를 좀먹는 이러한 오리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던 그런 행태들, 말하자면 한나라 말기에 십상시의 난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소위 조선조 말기에 개화파,
소위 그 당시의 진보 세력인데요. 그를 자임하던 세력들의 만행, 그것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어떻게 2021년이라는 현대사회에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것인지, 그야말로 장지현 선생이 읊었던 시일야 방성대곡, 어찌 땅을 치며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문제는 이러한 이들의 발호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이 교체된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임기는 그로부터도 2년이나 또 남아 있습니다. 이 180석의 권력을 더욱더 강하게 휘두르는 2년이 계속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혼란 그 자체, 혼란의 수렁으로 빠지는 그 현상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불보듯 뻔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 24K에서는 깊이 고민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유권자들의 책임입니다. 물론 부정선거 시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시비가 끝나서 글쎄 180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뒤집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현재의 상태대로 180석을 만들어준 데에 제1차적인 책임은 유권자들에게 있다고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스스로가 자신들의 발등을 찍은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러한 현상들의 해법, 그것도 유권자들이 내놓아야 하는 몫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면 이렇게까지 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야당 의원 전원이 국회를 보이콧해버리든지 국회가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보이콧을 해버린다든지 또는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인 방법으로 모조리 이들을 법률의 망 속에 올가 넣는다든지 또는 국민들과 연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들을 항의 방문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집회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나선다면 저희들이 차마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야당은 얼마나 점잖습니까? 의회 민주주의에 의해서 원내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원칙. 우린 그걸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엇인가 다른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청원 제도를 이용해 보라. 왜 입법청원 같은 거 하면 되는데 안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거 이제 따지기도 지쳤죠. 이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별로 국회의원 행태 감시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구의 여야 의원에 상관없이 그 지역구의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그가 의회에서 한 발언의 내용, 기자들의 눈길을 피해가면서까지 한 그들의 행보, 그들의 사회에서 펼치고 있는 언행의 기록, 이 모든 것들을 추적해서 공시하는, 인터넷에 공시하고 트위터 같은 SNS 방법들을 이용을 해도 될 테고요. 또는 공식적인 전단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그들의 행태를 모든 유권자들이 공유해서 알 수 있도록 이러한 공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것이 이제 남은 유일하게 180석을 잡는 방법이겠죠. 거기에 여야라는 편향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300석 다를 잡는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의 가장 유효하고 가장 마지막 권력에 대한 통제 수단, 이제 그것을 우리는 발동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국의 전 지역구에서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국회의원 행태 감시단이
활동을 시작을 해 줬으면 그것이 우리의 국운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감히 해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세력은 헌법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민 그 스스로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